재개발로 말 그대로 멀쩡한 재개발 조합원이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노기업 철거민들이 구청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국회의원 책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몰라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철거민들 오늘도 집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처럼 단결투쟁 화이팅! 오브로우요 단결투쟁 화이팅!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바로 4월 4일인가요? 7일이라는 건가 무슨 인생 지원금, 휴기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 70%로 10만원에서 55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다 뭡니까?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고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살아보고 도와주려는 취지가 강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재개발 어떻습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있었죠.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각자 자기 살고 있는 마을을 개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고 짚고 고치고 마을 짓고 넓히고 상하수도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살아보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요? 지금 재개발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단지 모여서 이렇게 했을 뿐이고 지금 재개발은 뭐예요? 민간인들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절차를 따르도록 구청에서 지시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또 피해자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개발을 통해서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도시 경쟁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해로운 이 재개발이 왜 어떻게 언제부터 투기로가 변질돼 버리고 언제부터가 비리로 변질돼 버리고 언제부터 입주민은 입주도 못하고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버리고 또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을 왕창 넣어야 되고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승로 총장님 항상 현장 경영에 실수다 그러고 그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내가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찾아보고 불러와서 당신들의 아픔, 당신들의 애달픈 사연, 당신들의 고통 그것을 내가 가만히 모른 채 하지 않고 나아가서 현장 경영에 적극 내가 반영을 해서 당신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나도 국정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 내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경영을 한다면서 우리 이승로 국회의원이나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금 우리보다 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현장은 아닙니까? 바로 현장 경험을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챙기지 않고 현장 경험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 인생 행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먼 데서 인생을 찾겠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재개발 안 했으면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고, 재개발을 했어요. 했으면은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법의 의무고, 국가의 책무고, 지자체의 책무고, 국회의원의 책무고, 이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무도구역 같은 철거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승용 총장, 이명박 국회의원은 먼저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보무도구역 철거민들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분노가 가득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그때는 5년 동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 9월 3일날 지방선거를 하죠. 선거합니다. 요번에 어저께 여론조사를 봤더니 민주당이 48%, 국민의힘 15%, 여당을 견제해야 될 국민의힘이 15%예요, 15%. 정부한테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를 6월 3일에 해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승용 부총장 또 당선되실 거예요. 당선이 되시면은 우리 인생의 4년을 기준으로 3번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일도 삼세판이라고 그러죠. 삼세판이시면 우리 애매하지 마시고 정말 유종의 미를 몸으로 대책해줘서 해결하시고 아름답게 4년 또 하시고 물러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응원을 하면서 우리 보물오구역도 사회생활에 삶의 터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승용 부총장에게 보물오구역 철거민들을 대책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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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되돌아보고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습관이 좀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들 성동구청장 종으로 알지도 못할 때 저는 이야기했죠. 종으로 이 사람 3번을 해먹었습니다. 성동구청장.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이 사람의 특기가 소통입니다. 소통. 자기의 핸드폰을 다 까놨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민원이 무조건 들어오면 어떤 문자라도 드립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고 24시간 안에, 48시간 안에 무조건 답변을 줍니다. 그런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에서 나왔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이 사람이 윤어게인 했을 때 반란표가 20몇 표가 이제 일어나서 자유를 맡겼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이 돼서 투표를 가지고 탄핵이 돼서 배신자 낙인에 찍혀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민주당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공격. 그래서 제명을 해버렸죠. 제명을 해가지고 부산 북부갑에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 여러 부산지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왜 신임을 얻었냐?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는데 왜 신임을 얻었냐면은 바닥부터 붙었어요. 바닥부터. 시장 뭐 할 것 없이 양로원 할 것 없이 바닥부터 붙어가지고 민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날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전재수는 그만두고 일단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한동훈이 별로 이상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형제복지원이라는 거 아세요? 어르신들은 알 텐데 아세요? 못해요?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에 있는 여기 감호소에서 그래가지고 박정희 시절이가 전두환 시절 때 쪼돌이들 막 어른들하고 막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거기다 잡아다가 거기다가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아시아 게임이나 그런 게 이제 열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가리 숫자를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잡아다가 한 사람당 가면 돈 얼마 준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산에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승소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이후로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재판을 심의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게 내용을 봤더니 1억 뭐 500만 원, 뭐 피해도 500만 원, 뭐 이건 3만 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몇 수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 몇천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정부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를 찾아가잖아요. 국회를 가면은 그 지역구 국회에 가면은 전적으로 신경도 안 쓴다고. 그리고 우리만 국회의원 그런 형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을 한 말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운다는 이유만으로 안 주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부탁했어요. 한동훈 씨도 정치를 하는데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정치하면 된다. 막말로 사람들 국회의원 구청장 될 때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해놓고 진짜 그러냐.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말만 하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 당신들은 정작 잘 살지 않느냐. 국민들은 진짜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여기에 있지를 못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변호사도 여기서 기억해서 무료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담해주고 우리 여기에 상주를 한 사람의 일주일 동안 무료를 받아서 제가 한 번씩 올 때마다 변호사 택배를 상담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는 세심한 거예요. 세심한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줄 경우가 많아요. 얼마든지 돈 타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돈 500원, 1000원이 아쉬운 거예요. 왜 이겼는데 6개월 동안 돈을 안 줍니까? 재정이 없으면 말이 되니까 핑계죠. 이런 세심한 정치,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는 민생 행복. 우리의 현장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른거 같은 경우에 진짜 6층에 있는지 10층에 있는지 그리고 김병변 국회 2층에 있죠. 창문을 한 번만 열면 우리 다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를 챙겨야 됩니다. 약자. 건설사 입주민들 이제 입주할 때 돈 내라고 이제 특단계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조합하고 건설사 또 이승록 부총장이 TF 꾸려서 또 만날 거예요. 뭐라면 안 합니다. 왜요?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입주하는 사람들 중요한 만큼 우리 보문호 5구역 철거민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주민들도 깜짝 놀랐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돈 내 거 다 냈는데 또 돈을 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입주 폭탄도 맞고도 아파트 하나도 매덕 남습니다. 근데 그 돈 마련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돈이 있나요? 다 대출이죠. 대출이 없으면 집다 팔아야 되겠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보험노무현 철거민들 이승용 부총장 이제 선거도 바쁘시겠지만은 선거 전 프로라고 우리 보험노무현 철거민들 좀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찾아가는 인생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이승록 부총장 집 앞에 있는 구청 앞에 있는 우리 보문 5구역 철거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대개발로 인해서 안타깝게 저렇게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 50%를 빼앗길 수가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는 심정으로 돌아보기를 이승용 부총장의 김영래 부총장에게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치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금전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걸 떠나서 국민들과 같이 행보하고 그 사람들을 도도가주는 그런 희생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죠. 우리 보문 5구역 청년님들 내 재산의 50% 깎였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원이 7만 몇천 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지 아세요? 40조를 달라고 해요. 회사 40조. 달라고 하는 거예요. 40조면 나는 얼핏 들었는데 1인당 4억에서 5억 성과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4억에서 5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상상 가세요? 4억이 나오는 겁니다. 월급 빼놓고. 월급이 평균 1억 5천이라고 해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1억 5천 나가다가 7,500만 원 나가요. 그러면 그 노조원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일한 대가가 터진 건가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보문 5구역 청년님도 내가 기존 10년, 50년, 60년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나 집이 2억이었으면 2억. 근데 왜 2억을 주고? 이게 이걸 보고 정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익이 공무원의 수익이 100억 나서 100억에 우리가 얼마 10% 15%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법이 이렇게 50년대에 만드는 부동산 이런 거 없으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뭔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도 재개발 계속 재건축을 안 하면은 서울에 입주할 물건이 없는데 좀 재정비해서 우리 같은 철거민들이 최소한 나오지 말고 최소한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면 우리 같은 철거민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일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 아프고 쓰라리면서 이렇게 나와서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 붙잡인 사람한테 다리 하나 잘라놓고 정상이네요? 잘 달려보시죠? 그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재개발 철거민의 재산의 절반에 50%를 빼앗고 절반에 50%를 빼앗고 우리 철거민들 동지 여러분 나가서 잘 살아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오주민은 재개발했다고 잘 살아주게 하기는커녕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공시지가로 내 재산의 절반을 경유에 이용하여 뺏어가버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적으로 압박법을 이용해서 피해를 주고 현실 속에서 세상은 공정과 상식, 진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고 외치지만은 철거민을 불호통일로 내몰고 이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지속적 과거, 현재, 미래는 철거민의 재산을 계속해서 뜯어내는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면 진정한 이사장의 공정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장해주고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 정부의 하는 역할이고 그걸 또 중재하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자를 지속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승용 공장, 이정배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서, 구청장의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오물오격 철거민들을 강 건너 불구하듯이 보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오물오격 철거민에 대해서 자세를 마음가짐을 바꿔서 들여다보면 우리 오물오격 철거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 오물오격 철거민에 대한 대책 수립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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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호동구역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유재산을 보장받지 못하고 50% 손실을 봐버리는데 안 그랬어요?